안녕하세요. 오늘은 품사의 체계와 특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품사의 의미입니다. 품사란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놓은 갈래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단어는요,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또는 이에 준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또는 그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말까지 모두를 일컫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형태 변화의 유무, 우리가 이걸 활용이라고 하죠. 활용 유무, 기능, 의미가 품사의 분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체언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언이란 문장에서 주로 주체가 되는 구실을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품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체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로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조사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형태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체언의 개념과 종류 중 명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이름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명사의 종류를 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 명사입니다. 구체 명사란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나무, 구름, 우산, 가방과 같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구체적인 모양이 그려지는 그런 명사를 의미합니다. 자, 이에 대응되는 추상 명사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로 사랑, 희망, 우정, 슬픔과 같은 것들이 추상 명사에 포함됩니다. 다음 보통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는 같은 종류의 사물에 두루 쓰이는 이름으로요. 사람, 건물, 동물, 치약 등 이제 같은 종류를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상에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응되는 고유 명사는 이제 단 하나의 유일한 고유한 것이죠. 특정한 인명, 그러니까 사람 이름, 지명, 상표, 기관 등의 이름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름인 대한민국, 또 지명인 전라남도, 또 기관의 이름인 국립국어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입니다. 자립명사입니다. 자립명사는 홀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명사인데요. 예를 들면 전등, 배, 하늘, 커피와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다음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는 명사의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관용어의 수식,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명사로 예를 들면 것, 바, 줄, 따름, 뿐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들은 명사긴 하지만 의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존 명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대명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명사는 사물, 장소,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1인칭인 나, 저, 우리, 저희가 있고요. 2인칭에는 너, 자네, 그대, 당신, 여러분이 있습니다.
3인칭에는 그, 이분, 저분, 그분이 있고, 자,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미지칭에는 누구가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칭에는 아무가 있습니다. 자, 미지칭과 부정칭은 생소할 수 있으니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는 사물, 장소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이것, 그것, 저것, 여기, 저기, 거기, 이쪽, 저쪽, 어디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사입니다. 수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수량 또는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로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양수사는 수량, 즉 개수를 나타내는 수사로 고유어계 하나, 둘, 셋 등이 있고요. 또 한자어계에는 1, 2, 3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어와 한자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세요. 다음 서수사입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로 이것 역시 고유어와 한자어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고유어이고요. 제1, 제2, 제3은 한자어로 표현한 방식입니다. 다음 수식어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식어란 문장에서 체언이나 용언 앞에 놓여서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관형사나 부사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자, 관형사, 부사, 즉 수식어의 특징은요. 첫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앞서 얘기했듯 활용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시제와 높임의 구별이 없이 사용하고요. 세 번째, 조사나 어미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수식어의 종류입니다. 관형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 놓여서 어떠한의 방식으로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복습해 봅시다. 체언에 해당하는 세 가지 품사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상관형사를 보겠습니다. 성상관형사는 성질이랑 상태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로 새, 순, 헌, 외딴 등이 있습니다.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새 옷을 사니 기분이 좋았다입니다. 새와 옷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새라는 관형사가 옷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옷은 옷인데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옷이라는 뜻이지요. 자, 성상 관형사가 사용된 것이고요. 두 번째, 외딴 집에서 사는 것은 괴롭다 해서 외딴 집을 보겠습니다.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외딴이 집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이지요. 외딴 역시 성상 관형사입니다. 다음 지시관형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시관형사란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구실을 하는 관형사입니다. 이, 저, 무슨, 어느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 학교에 다니게 되어 기쁘다 해서 이는 학교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해서 역시 어느가 별을 꾸며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와 어느와 같은 단어를 관형사, 자세히는 지시 관형사라 부릅니다. 자, 수 관형사 보겠습니다. 수사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내어 체언을 꾸미는 관형사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 기능이 체언을 꾸며준다는 데 있지요. 열, 모든, 새와 같은 단어들이 해당하고요. 자, 10사람이 여기에 모여 있다 해서 열이 사람을 꾸며주는 것. 두 번째,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해서 모든이 부모를 꾸며주는 것. 여기에 사용된 열과 모두 수관형사입니다. 두 번째, 수식어의 종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사 보겠습니다. 부사란 용언이나 다른 부사, 관형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주는 단어인데요. 자, 종류에는 성분 부사가 있습니다. 자, 성분 부사는 문장의 한 성분만 수식하는 부사로 예를 들면 너무, 자주, 이리, 그리, 안, 못 등이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 해서 너무가 아프다를 꾸며줍니다. 아프다는 용언에 해당하고요. 자, 두 번째, 이리 오지 말고 그리 가자 역시 이리가 오지, 즉 오다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못한 것이 아니다. 자, 못이 하다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언을 꾸며주는 용언과 같이 문장의 한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를 성분 부사라고 합니다. 문장 부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부사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로 설마, 과연, 다행히, 그리고 또한 즉과 같은 단어가 해당합니다. 제발 빨리 왔으면, 방학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발이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고요. 다음, 나는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해서 그러나는 울지 않았다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부사를 우리는 문장 부사라고 합니다.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품사는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놓은 갈래를 말합니다. 체어는 문장에서 주로 주체가 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이르는 말입니다. 수식어는 뒤에 말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관형사, 부사를 이르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품사의 체계와 특성 중 체언과 수식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